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순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근데 뭐 그 두 정당에서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전 국민을 혐오의 발언으로 모욕하더니 급기야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렸는데요. 자신이 쓰레기임을 부정하지 않는 이 작태, 좋은 말로 순화해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입안에서는 욕이 맴돕니다.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무대에서 이준석이 내뱉은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돌출 발언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혐오와 성폭력의 언어적 재현이자 공적 방송을 파괴한 정치 테러였는데요. 이런데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 수위부터 충격적이었는데요.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은 본인의 발언을 고등학생의 욕설이라며 떠넘겼는데요. 변명조차 민망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을 끄집어내며 부모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재현했고, 급기야 토론 중반에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입에 올렸는데요. 정치 주제를 다루는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 표현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 겁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 후보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인데요. 상식과 도덕은커녕 방송 윤리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발언이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여성계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인데요.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통합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가장 저열한 혐오 정치를 일삼았다며 이준석은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여성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통해 TV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하를 그대로 재확산시킨 자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준석은 즉각 후보직을 내려놓고 마땅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스스로 말의 정치인이라 자부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 드러난 건 논리가 아니라 혐오였고 비전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과거 성상납 무고 사건, 가출 청소년 논란, 당대표 시절 벌어진 각종 구설에도 불구하고 끝내 반성은 없었는데요. 이번 발언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그런 발언을 내뱉을 정도라면 자질 이전의 인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수준인데요. 이런 인물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이 정치의 위기이자 국민적 불행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희망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지금처럼 혐오와 조롱이 정치 무대 위에서 버젓이 오가는 현실이라면 정치 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은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데요. 정치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민을 모욕한 자가 설 자리는 더는 없습니다. 이준석이 사라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삽니다. 어제 선거 방송 세 번째 토론이 마쳤습니다. 세 번 다 끝나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밤 늦게 방송 토론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앞으로 국가의 5년, 대한민국의 5년을 각 분야별로 경제, 사회,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후보의 준비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일색으로 진행했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정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더욱이 선거 방송에서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토론 현장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조차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뭐 입장을 내면서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발언을 사실 성기와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린 같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례를 들어서 후보에 반영하는 구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줄리 문제 같은 것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선거에서 이 아드님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인지하고 거기에서 발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 와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후보님, 예. 그 발언 정확한 출처가 어디예요? 그 발언 정확한 출처는 해당 도박 사이트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거 2011년에 이야기했던 그것의 캡처 사진입니다. 소위 충분한 중질적으로 다 공장 선거 여기 아니고 다 풀어내기보다 시간을 할애해주시고 저는 충분히 그럴 의도가 있었고 권영국 후보님께는 제가 몇 번의 그 답을 주고받으면서 질문했는데 권영국 후보님께서 답변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의 질문을 기억하신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은 권영국 후보이고요. 나중에 권영국 후보가 끝내 답을 거절하시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동의하시냐 정도를 제가 시간이 몇 초 남아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2차 피해자는 결국 그 방송 시청한 전국민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거기에 봤던 사람들. 또 하나 지금 질문당이 후보들의 이익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 토론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어떤 것이 검증 안 됐다는 말씀이죠? 도박 사이트에서 발언을 도박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발언이 실질이 아니죠? 2011년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문제가 된 아이디 중에 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언론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가 동일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쓰인 글이라는 보도까지 확인하고 저는 발언한 것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네. 어떤 분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검증 안 했다고 하셨는데. 예. 잔대가리 하나는 끝내준다는 이준석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던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선까지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쯤 되면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한 말실수였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인데요. 하지만 이준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만한 태도로 버티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선택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인간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방송에서 혐오 발언을 던질 만큼 멍청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준석의 이번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시나리오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상납 폭로를 물타기하기 위한 자작극이라는 가능성입니다. 같은 날 오후였는데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루머로만 떠돌던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제출한 상납 장부에는 이준석에게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날짜와 장소는 물론 접대 횟수와 비용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이준석은 생방송 TV 토론에서 자폭성 혐오 발언을 터뜨렸고 저는 이걸 물타기용 연막작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상납이라는 본인의 치명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일부러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는 건데요.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사기극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대선 후보 사퇴를 위한 빌드업, 즉 출구 전략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로는 당선 가능성은커녕 완주 자체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탁금 모억 5억 원도 그대로 날아갈 처지인데요. 국힘당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단일화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준석이 자진 사퇴하는 그림을 짜고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스스로 물러나기보다는 국민적 반발과 비판 여론에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는 저의 분석인데요.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성상납 폭로를 덮기 위한 물타기, 그리고 완주 불가 상황에서의 출구 전략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겹쳐 있는 거죠. 이준석이 어떤 인간입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국민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행동을 종합해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흐름인 거죠.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성상납 사실을 은폐하려는 이런 정치인이 대선 후보로 나선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책임이고 진실인데요. 이준석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말대로 이제 국민이 판단할 시간입니다. 어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귀를 의심케 하는 성폭력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출처도 밝힐 수 없는 혐오 표현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수차례 늘어놓는 것을 들으며 많은 분들께서 충격의 할 말을 잃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로지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 그 발언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아니 그 감정을 오히려 이용하는 저열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늘어놓은 발언이었습니다. 극악한 혐오 선동이며 토론 현장에서 제지되었어야 마땅한 발언입니다. 남녀노소 국민들이 지켜보는 후보 검증의 장을 언어폭력과 혐오 표현으로 오염시킨 이준석 같은 자가 대선 후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어제 뉴스타파는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장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상납장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내용이 2건 확인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2013년 8월 15일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성접대에 쓰인 130만 원어치 투자 지출 내역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 시도에 수행원의 저지로 피해갔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질문에는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 TV토론에서의 폭력적 망언들은 이 상황을 뒤집고자 하는 치졸한 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12월 4일 새벽 국회 담을 넘지 않은 것은 어쩌다 벌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국회 앞에서 경찰들과 말씨름을 늘어놓으며 계엄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계산에 골몰할 뿐인 그의 본질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 국민의 안위는 그의 정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장이자 극우 정치의 씨앗이 되는 혐오 정치의 싹을 잘라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를 더럽히는 혐오 선동 정치를 단호히 퇴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투표가 위기의 한국 정치를 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최근에 정말 뜨거웠죠. 한 TV 토론의 발언 논란. 네, 바로 이준석 후보 발언인데요. 이게 좀 파장이 컸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여러 반응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 사건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 다양한 해석들, 정치적인 맥락 같은 것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된 발언 내용 당연히 봐야 하고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반응, 또 이 후보 본인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분석들까지 좀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시작은 역시 그 생방송 TV토론회였죠. 이준석 후보가 어떤 특정 표현을 쓰면서였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발언 듣고 사람들이 이거 너무 여성 혐오 아니냐, 성폭력적인 언어다, 이런 비판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영방송 토론회 자리에서 쓰기에는 너무 좀 부적절하고 저급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사과를 바로 한 게 아니라
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 반응들이 정말 즉각적이었는데 자료 보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기서는 이건 끔찍한 언어폭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맞습니다. 당시 이제 정의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권용국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저열한 혐오 정치다. 이러면서 사퇴까지 요구했었죠. 또 한국여성의전화 같은 여성단체들도 바로 성명 내고 후보직 사퇴해라, 제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큼 파장이 컸다는 거죠. 일부 분석에서는 이 후보 태도를 후안무치하다. 아예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인데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후보 측 해명도 자료에 나와 있긴 합니다. 이게 본인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 관련 의혹에서 나왔던 어떤 표현을 최대한 순화해서 전달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재명 후보 본인과 관련된 다른 논란들을 다시 꺼내면서 이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다고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이 후보가 일단은 불편함을 느끼신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검증이 필요한 문제다. 이 입장은 또 계속 유지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관련 아이디가 과거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인정한 거고 동일 카카오톡 아이디 쓴 증거도 있다. 이런 주장도 덧붙였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흥미로운 분석이 시작되는데요. 자료들이 이 후보의 이런 행동이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한 2가지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죠. 이른바 물타기 전략 아니냐는 분석. 이게 왜냐면 공교롭게도 그 토론회가 있던 당일 오후였어요. 한 언론사, 뉴스타파죠. 거기서 이 후보의 과거 성상남 의혹 관련해서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후보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날짜, 장소, 비용까지 적힌 장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보도가 터졌거든요. 타이밍이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의혹 보도가 딱 나온 직후에 TV 토론회에서 일부러 더 큰 논란을 터뜨려서 이쪽으로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 거죠. 어떤 자료는 이걸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 시나리오는 출구 전략 가능성이었죠. 네, 맞아요. 그 당시 이제 이 후보 지지율을 봤을 때 이게 완주하기가 좀 어려워 보였다는 거죠. 선거 기탁금 5억 원, 이거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일부러 좀 큰 논란을 만들어서 국민적 비판에 밀려서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정치적 책임을 좀 회피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입니다. 심지어는 특정 정당, 국민의힘이죠. 그쪽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2가지, 그러니까 물타기랑 출구 전략, 이게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작용한 복합적인 계산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자료를 제공한 분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이 후보의 실제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죠. 네, 그 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이 후보의 행동이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매우 계산된 어떤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TV 토론회에서 벌어진 이준석 후보의 발언 논란이 단순히 그냥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거, 개인의 어떤 과거 의혹 문제라던가 또 당시 정치적 입지 같은 좀 복잡한 배경 속에서 이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언 자체의 부적절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들이 줄을 이뤘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아요. 정치가 특히 이제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혐오 발언이나 막말이 이렇게 여과 없이 나오고 또 그게 때로는 이런 정치적 계산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뭘 생각해야 할까?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네. 건강한 토론이나 정책 경쟁 대신에 자꾸 이런 식의 논란이 반복되는 정치 문화,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다 같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